안녕하십니까. 배터리더스 북미 뉴스 앵커 최윤서입니다. 오늘은 북미 각지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원순환과 기후 대응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축 자재 재사용부터 다회용 식기, 도시 생태 복원, 그리고 캠퍼스 탄소 중립까지 다양한 현장에 특파원들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입니다.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는지 강지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중고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건축 자재를 수집하고 필요한 정비와 정리를 거쳐 저렴한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비영리 친환경 매장인 Restore Philadelphia Habitat for Humanity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게 되면 공간 한쪽에 정갈하게 정리된 다양한 자재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많은 자재가 재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불필요한 폐기물과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공간이 단순한 저렴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소비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리스토어는 수익을 통해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소비가 단지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한 기여로 이어진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을 되살리는 선택이 자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실현 가능한 실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필라델피아에서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자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 쓰는 개념이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은서 특파원이 토론토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리유저블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텀블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텀블러도 결국은 수명을 다하고 어딘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제품들이 분쇄된 뒤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혁명적인 시스템이 지금 토론토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2023년부터 EPR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더 오래 쓰이고 덜 버려지는 물건을 만들도록 유도했는데요.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이 Omnia Friendlier Reusable 도시락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수명이 닿으면 분쇄된 원료로 되돌아갔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이 우유팩은 흔히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지만 이 용기처럼 하나의 제조로만 만들어지면 재활용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현재 이 용기는 토론토의 TMU 대학 카페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름방학 기간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Omnia Failure.에서는 이 용기뿐 아니라 16ounce reusable 컵도 출시해 향후 카페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컵을 한번 써보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잠시 순환의 일부가 되어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체험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조은서였습니다. EPR 제도가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미국 버클리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클리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식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김수민 특파원이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UC 버클리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버클리시에서는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일회용 식기류 및 쓰레기 감축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 조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이크아웃이 아닌 매장 내 식사는 반드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음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25센트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회용 식기류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시는 이 조례를 통해 일회용품의 습관적 소비를 줄이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소비 습관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음식점에서는 리유저블 컵과 식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 역시 점차 이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단지 만들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실천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버클리시는 법과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김수민이었습니다. 버클리시의 사례는 정책이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뉴저지로 가보겠습니다. 주서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벚거스 대학은 음식물과 동물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최신 자동화 인바이오셀 퇴비화 시스템 월트플로어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쿡 더글래스 캠퍼스에 설치되어 매달 약 3만 파운드의 음식물과 동물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6개월이 걸리던 퇴비화 과정이 이제는 약 28일 만에 완성되어 캠퍼스 조경과 온실, 정원 등의 고품질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벚거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32에이커 규모의 태양광 캐노피는 리빙스턴 캠퍼스 전력의 6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설치로 14.8메가와트 규모로 확대되어 벚거스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럿거스 대학은 자원선순환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럿거스 대학에서 주서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미시간 홀랜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선아 특파원이 미시간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미시간 홀랜드의 자연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조용한 숲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은 자원순환과 ESG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홀랜드 지역의 환경 정책과 순환 시스템은 기업 현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 LG 에너지 솔루션 홀랜드 공장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글로벌 거점일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제조 시스템을 실천하는 중요한 ESG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공장은 최근 NSF 국제기구로부터 랜드필 프리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는 전체 폐기물의 97.4%를 재활용하거나 분류에 재사용하고 1% 미만만 매립한다는 의미입니다. 홀랜드가 속한 오타와 카운티는 지역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 폐기물은 따로 수거하고 폐타이어는 깨끗이 수거해 도로 포장재와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죠. 타이어와 폐기물,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곳 홀랜드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며 환경과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건에서 정선아였습니다. 미시간에서는 도시와 기업, 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향합니다. 여기서는 탄소 중립을 법적으로 실천하는 대학 캠퍼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원 특파원이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UBC 캠퍼스입니다. 요즘 이 캠퍼스 생각보다 열일 중이라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바로 이 캠퍼스가 CO2를 줄이기 위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길 가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Do you guys know about the Campus Energy Center? No? Oh, what's that? I can tell you. 네, 이 건물 보이시죠? 이름은 Campus Energy Center. 무려 일반 보일러 1000대 분량의 탄소를 줄여주는 UBC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간 10만 톤 이상의 CO2를 절감시키고 이 정도면 거의 숨쉬는 지구 공기청정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시스템은 클린비시라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에요.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들어 쓰는 시스템으로 효과가 뿜뿜한데요. 저만 이렇게 처음 안 거 아니죠. 진짜 알았다면 더 자랑을 했을 텐데.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이런 기술이 쓰이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우리 학교 생각보다 더 멋진 학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더 들고 앞으로는 캠퍼스를 다닐 때도 걸을 때도 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더스 북미팀 특파원단이 전해드린 자원순환 리포트였습니다. 도시와 학교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상으로 배터리더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앵커 최윤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